우제 동양학 경영학설연구소 이명명입니다. 오늘은 명리학과 수전 2부 파트 2 세 번째 공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빌공자에 없을 망, 즉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연도 없고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신살에서 역마살이라든가 도화살이라든가 망신살이라든가 그러한 살을 많이 익히 들었고 많이 적용을 하지만 이 공망도 그냥 살이라고 붙여서 신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망이 과연 나하고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따져서 과연 나하고의 관계에 있는 육친이 덕이 있는지 연이 있는지 그것을 잘 감명을 해야 봐도 정확하게 봐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간단하게 짧게 배워서 그냥 사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살의 작용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알아야 그것이 나하고의 육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육친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공망살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면 이 공망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간이 나의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집안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12개의 지지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의 천간과 짝을 맺지 아니하는 그러한 글자를 공망의 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순은 1순, 2순, 3순, 4순, 5순, 6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 환갑을 6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순이 10개, 6순이면 6번 돌아가면 갑자에서 다음 갑자로 올 때까지 60갑자가 되면서 그것이 6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갑을 6순이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1순은 10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순도 10개, 3순도 10개, 4순도 10개, 5순도 10개, 6순도 10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순에 해당되지 않은 글자, 즉 지지 글자가 바로 공망 글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집안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하고는 덕도 없고 연이 없는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글자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술해 12글자와 하나씩 연결이 되면 갑자서부터 개 6까지 10글자가 맺어지면서 이 술해라고 하는 것은 갑자, 순하고는 관계가 없는 글자가 돼서 그것을 공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자, 순에는 술해가 공망 글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지만 우리가 이 양하고가 천간 지지가 묶어지듯이 이순은 갑술순이 되겠습니다. 갑술에서 갑술서부터 개미까지 오면 이 미 다음에 오는 신유 글자가 갑술순하고는 관계가 없는 공망의 글자가 되는 것이 되겠고 삼순에 있어서는 갑신서부터 개사까지 10가지가 연결이 돼서 삼순이라고 하는데 이 삼순 갑신 순에는 오미가 공망의 글자가 되고 사순은 갑오에서 개묘까지 왔을 때에 진사라고 하는 글자가 공망이 되며 오순은 갑진 순인데 개축까지 와서 임묘가 공망이 되는 글자며 육순은 갑인에서 개해까지 오는 글자인데 자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공망이 됩니다. 첫 번째 갑자에서 개해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60개 60갑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돌아오면 우리가 환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육순에서 끝나서 올 때 이거를 육순이라 그래서 환갑도 육순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순, 2순, 3순, 4순, 5순, 6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순의 관계가 없는 글자, 즉 나하고 집안하고 연계가 없는 글자를 바로 공망의 글자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한테 올 때는 육친관계,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육친관계라 했습니다. 재, 관, 인, 식, 비견, 겁 이렇게 해서 나를 포함한 육친이 되지만 십신이 돼서 나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순회, 일간이 나의 일간이 내 가족이 아닐 경우에 오는 글자는 나하고는 덕과 연이 없는 그러한 공망의 글자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서 사주를 감명해야 정확하게 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써놓은 것처럼 이 공망은 육신하고 해당이 되지만 오행은 그대로 존재가 된다. 즉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 금수 그 기운이 이러한 글자가 의미하는 수레라고 하는 글자가 토와 수를 의미하지만 술해라고 하는 것이 십신의 작용은 덕과 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토와 수의 그 기운은 그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망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좌수나 우수, 즉 손으로 그냥 쉬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마디 12개가 사각을 의미하면서도 왼손으로, 특히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좌수법 해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서 내가 갑자순에 있는 이 글자에서 뭐가 공망일까 했을 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술해는 없기 때문에 술해가 공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간단하게 보는데, 사주 감명 보시는 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찝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찝는다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좀 프로에서 볼 때는 좀 저술하니까 좀 찝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보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거 찝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지지수에서 천간수를 뺀 나머지 글자가 0, 2, 4, 6, 8, 10 이렇게 나왔을 때에 바로 공망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0이 나오면 자축, 2가 나오면 인묘, 4가 나오면 진사, 6이 나오면 오미, 8이 나오면 신유, 10이 나오면 술해다라고 하는 것이 위에 글자를 써놨습니다. 갑은 갑서부터 개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으로 배치하고, 지지는 자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입춘일에도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연은 춘하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인이 1, 2, 3, 4, 5, 6, 7, 8, 9, 해자축은 10, 11, 12로 수를 나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간에서 나의 공망은 뭘까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갑이라고 하는 것은 1이요, 자라고 하는 것은 11이니까 지지수 11에서 1을 빼면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10은 수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개사라고 하는 글자에서 그럼 나는 공망이 뭐지? 라고 해서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개라고 하는 것은 10이요, 사라고 하는 것은 4입니다. 그러니까 4 빼기 10이 되니까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지지에다가 12수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2는 16이니까 16에다가 10을 빼면 6이 남습니다. 6이 남으면 5미가 공망이 돼서 5미 공망이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망을 찾는 방법은 손으로 세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지지수에서 천간수를 빼서 0, 2, 4, 6, 8, 10 이렇게 나왔을 때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축은 0이고, 인묘는 2고, 진사는 4고, 오미는 6, 신유는 8, 술해는 10이다 이렇게 써준 것을 밑에다가 또 한번 써본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망을 찾는 방법은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지수에서 천간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남은 글자를 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의 글자가 내 집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글자가 왔을 때는 나하고 덕과 연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주에 그러한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나한테 재가 되는 글자가 왔는데 그 재라고 하는 글자가 나하고 공망이라 그러면 나하고 덕과 연이 없는 글자가 됩니다. 물론 사주에 없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하고 꼭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도 없는 글자가 올 때에 나하고는 덕과 연이 없네 라고 봐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망을 찾는 방법은 손으로 하는 방법, 이런 수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공망에는 육친하고,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십신이 되겠죠. 육친의 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공망, 겁재공망, 견겁, 희견, 겁재겠죠. 그 다음에 식신, 식상, 공망, 그 다음에 재성공망, 관성공망, 이렇게 공망이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편 그러면은 양과 양, 음과 음이고, 편인 공망이 있을 수 있고 정인 공망이 있을 수가 있죠. 공망이 이건 뭐예요? 없대는데 맞습니다. 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망이 되면 이제 기술적인 것을 하고, 정인 공망 같은 경우는 도덕적 어떤 정당성도 없고, 다음에 종교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요소도 좀 부족하고, 실제로 육친 관계로서는 어머니에 대한 덕과 연이 없는 그러한 공망이 바로 인성 공망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견겁 공망에는 비견이라든가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은 형제 이런 거 같고 견겁은 뭐 성이 다른 그런 것도 되겠지만 물론 뭐 동료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견겁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 경쟁성, 어떤 투쟁성, 어떤 사업성이 좋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견겁. 왜냐하면 동료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성이 있는데, 견겁이 공망이 되면은 그런 투쟁성이라든가 경쟁성이 약해지는. 그 다음에 비견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약해지면서 타협을 하는 그러한 견겁 공망이 되겠고, 이러한 겁재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자기 형제와 동료 간에 덕이 없는, 또는 그 형제와 동료로 인해서 이게 좀 해를 입는 그러한 것이 이 견겁 공망이 되겠습니다. 식신과 식상 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생산 기르는 일인데, 이러한 식상 공망이 되면은 그러한 것과 무관해지는, 좀 관계가 없는, 좀 이렇게 자기 능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공망이 되겠고, 재물이 만약에 나온다 그래도 이 식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러한 생산 기르고 이렇게 제조하고 기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뭐 재물을 구한다거나 그러한 모양이 되겠고, 물론 식신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인데 그 밥그릇이 공망이라는 것은 무지무지 좀 굶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식신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확대적인 해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의 입장에서는 식상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덕이 없다, 연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주에 자기가 자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망의 글자가 됐을 경우에는 있어도 없는 그러한 식상공망, 자식의 덕이 없고 복이 없는, 연이 없는 그러한 식상공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공망은 그렇습니다. 재성공망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이라든가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그런 논리가 없는 것이 되겠고, 사주에 무재사주가 있는 것처럼 재성공망이 되면 그 재물에 대한 그러한 덕과 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부자라든가 뭐 돈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재성이 뭐 아버지와 그런 처가 되는데 처연이 부족해져 가지고 뭐 처하고한테 덕이 없이 그냥 그럭그럭 사만약 결혼했다 그러면 뭐 그럭저럭 살아가는 과정이 되겠고, 만약에 결혼 안 했다면 연이 안 돼서 좀 늦어지는, 안 되는 그러한 재성 공망이 되겠습니다. 관성 공망은 어떤 조직이나 명예에 대한 그러한 공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직장이라든가 어떤 조직생활 이런 것을 못하게 되고, 만약에 조직생활을 한다 그래도 이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러한 일에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성 공망일 경우에는 별로
그런 조직에 관이 없고 다음에 직장 이런 거에 연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확장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식신이 공망이 됐을 경우는 수명이 이제 단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재는 내가 억제하고 관은 내가 억제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극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이 공망이 됐을 경우에는 수명이 오래 간다. 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 육친관계에 대한 공망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육친관계의 공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냥 마냥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이라는 것은 주신 좌사에서 좌나 사용에 대한 그러한 그 툴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러한 공망을 풀어주는 깨는 방법이 뭐냐면 충과 합과 형이 되겠습니다. 그 글자가 예를 들어서 수리해라는 글자가 나한테 공망인데 나한테는 관성공망이라 수리 관성공망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진이라는 글자가 오면 진술충이 되면서 그 공망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가 공망인데 사라는 글자가 오면 공망을 깨서 공망작용을 안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라고 하는 것이 공망인데 묘라는 글자가 와서 묘술 합화를 해버리면 그 공망의 작용을 없앤다 하는 것이 되겠고 해도 마찬가지 인목이 올 경우에는 인의 한목에 대해서 해라고 하는 공망이 것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글자가 바로 합이 되겠습니다. 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축술미라든가 여기에는 우리 형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자형도 있지만 뭐 인사신 형도 그런 것이 왔을 때 공망이 깨는데 화살표를 표시한 것은 충이 가장 공망을 많이 작용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합, 형 이렇게 세기의 그 크기를 봤을 때에는 충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합이 먼저고 형이 와도 공망의 작용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망을 적용하는 것은 육친이라든가 이신살 공망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마살이 공망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역업이라든가 운송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것이 공망의 글자가 되어버리면 그런 것을 해도 제대로 결과도 안 나오고 성과도 안 나오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12신살의 공망살이 되겠습니다. 적용을 안 하는 분야는 이런 겁니다. 띠라든가 대운. 대운은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고 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어진 그러한 그 기방이기 때문에 공망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일이라든가 정축일생들은 공망이 신유가 되겠습니다. 신유. 그러면 병이나 정이 되니까 그건 재가 되는데 재가 공망인 사람은 이 재에 대한 덕도 없고 재물이 없지만 신유라고 하는 글자가 사주에 없지만 만약에 신띠 즉 원숭이 띠라든가 닭띠일 경우에는 신유가 공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의 덕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띠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신자사라는 표현은 뭐냐면 좌나 사는 내가 작용을 하면서도 길할 때는 좋게 작용하고 흉할 때는 나쁘게도 작용하지만 그것을 작용을 없애주는 충, 합, 형 이런 거에 따라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이 때문에 좌나 사 정도의 감명 툴로서 이용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공망을 그냥 무시한다. 그것은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지난번에 포맷을 얘기하면서 여기다 건명이냐 본명이냐 연월일시 쓰고 다음에 뭐 연, 월, 일시 쓰고 대운 쓰고 세운 쓰다 그랬지만 공망도 반드시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해줘서 나하고 그 글자하고의 관계가 과연 유정하냐 아니면은 덕이 있느냐 아니면 연이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망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또 이런 것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수레라든가 오미라든가 진사라든가 여기에 있는 자축은 같은 목화토 금수가 아니고 여기는 수토 그리고 화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작용이 반 정도밖에 작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유라든가 인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오행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이러한 술해, 오미, 진사,
사축은 반 정도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망살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뭐 1년 이내에 뭐 사주를 볼 수 있다, 뭐 짧은 기간에 사주를 볼 수 이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주 건명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러면 좋은 그러한 인생의 어떤 반력, 어떤 자문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망신살만 가지고도 사주를 또 잘 이렇게 감명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재성공망일 때는 그럼 난 어디로 가요? 재성공망인데 이런 분들은 직장을 반대쪽으로 가서 자기가 사업을 또 생활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겠고 관성공망이신 분들은 직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이러한 생계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재물 활동을 하는 그러한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망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글자대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자꾸 어긋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 잘 안 돼서 공망을 가진 그러한 글자가 바로 빵인데 빵은 공갈빵이라고 가운데 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빵을 파니까 재물을 많이 벌었다. 뭐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망을 공망대로 잘 쓰면 그것도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는 12신살이 기본살이 되겠지만 이러한 공망살, 그다음에 추후에 얘기할 수 있는 뭐 기몽간살, 그다음에 이제 살 중에서 도화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러한 그 공망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잘 알고서 적용하면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었을 때 훌륭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부 파트 2의 세 번째 공망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